주식 투자 10명 중에 8명은 돈을 잃습니다. 이거 제가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럼 남은 2명은 돈을 버냐? 아니요. 정확한 비율을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은 5에서 10%, 본전이 10에서 15%, 잃는 사람이 75에서 80%입니다. 즉 주식 투자자 10명 중에 1명만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이 말이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정말 역대급 불장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 그냥 막 치솟아 있어. 지금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들어가면 플러스를 보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그걸 빼야 진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초보자는 언제 빼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빼야 할 때 못 빼고 들어가야 할 때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초보도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또 무슨 약을 팔려고 무조건이래.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조심해야 되죠. 근데 오늘 영상 보고 정말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식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주식은 동업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동네 치킨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장님이 장사를 너무 잘해서 2호점을 내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 이때 여러분이 가서 사장님, 제가 1,000만 원 보탤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수익의 10%는 제 걸로 하죠? 라고 약속을 해요. 이때 여러분이 받은 나도 이 가게 주인이다 라는 증서,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럼 여러분은 이재용 회장님하고 동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삼성전자 직원들이 열심히 반도체 만들어서 여러분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나눠받는 게 동업이고 그걸 주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는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진짜 돈 벌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시세 차익. 내가 1만 원에 산 주식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인기가 많아졌다는 건 살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만 원에 팔았어요. 이때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주식을 파는 것을 매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1만 원에 매수한 주식을 2만 원에 매도했다. 얼마 벌었어요? 10,000원 번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시세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냐면 팔기 전에는 아직 손해를 본 것도 이득을 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럼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이때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지표들을 PER, PBR, ROE라고 하는데요. PER, 그러니까 퍼는 쉽게 말해서 본전을 뽑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치킨집을 차리는데 1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투자한 1억의 본전을 뽑는데 얼마나 걸리죠? 10년 걸립니다. 이때 퍼는 10입니다. 그럼 퍼가 낮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자, 퍼가 뭐라고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퍼가 낮다? 즉 주가가 낮다는 말 또는 주당 순이익이 오타났네요. 주당 순이익이 높아야 퍼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돈을 많이 번다는 뜻도 되고 또는 주가가 낮다는 거니까 싸다는 말이고 우리가 이걸 사려면 우리 입장에서 투자할 돈이 적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이 주식을 살 때 돈이 적게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실력에 비해 이 회사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곧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퍼가 몇이어야 싼 거고 몇이어야 비싼 거냐? 역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10입니다. 즉 본전 뽑는데 10년 이하로 걸리면 싸고 10년 이상 걸리면 비싸다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종마다 이 기준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퍼가 엄청 낮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왜 퍼가 낮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즉 저 가게는 내년이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안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퍼가 엄청 낮아서 샀는데 내년에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도 봐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게 바로 PBR입니다. 퍼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보는 거였다면 PBR은 가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치킨집 문을 닫는다고 칠게요. 주방 기구 팔고 냉장고 팔고 가게 보증금 다 돌려받았더니 딱 1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가게의 주인인 여러분이 나는 이 가게를 7천만 원에 팔게 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그죠? 1억짜리 재산이 있는 가게를 7천만 원에 사는 셈이니까요. 이때 PR은 0.7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게 PR이란 거예요. 그래서 PR이 1보다 낮으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더 싸다라는 뜻이라서 수치가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퍼와 PBR을 봤는데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남아있죠. 퍼, PBR만 보면은 순이익과 순자산이 높아서 낮은 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곧 망할 것 같아서 주가가 낮은 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진짜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 이걸 알아야겠죠? 이 수치를 알 수 있는 게 ROE입니다. ROE는 내 돈으로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를 보는 수치인데요.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런데요. ROE는 뭐라고요? 단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예를 보면 쉽습니다. 예시를 바로 보기 전에 이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나갈 돈, 재료비, 인건비, 세금 등등 얘네들을 다 빼고 진짜로 순수하게 남은 돈, 이게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높다. 그럼 진짜로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은 남한테 빌린 돈 말고 주주들이 처음에 낸 돈하고 그동안 벌어서 쌓아둔 돈이에요. 즉 1억이 자기 자본금인데 1년에 순수하게 2천만 원을 벌어서 단기 순이익을 만든다면 얼마죠? 2천만 원 나누기 1억 곱하기 100 해서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와 PBR은 낮고 ROE가 높은 주식을 찾으면 저평가된 주식,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샀을 때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함정이 있어요. 이 지표들은 모두 과거의 기록이라는 거죠. 어제까지 장사 잘하던 치킨집이 오늘 갑자기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망할 수 있잖아요. 주식은 이 회사가 더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동업하자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지표들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지표 산물 말고도 지금 당장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 주식을 얼마에 사고 팔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주식 앱을 딱 켜면 가장 먼저 만나는 4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걸 가격의 사형제라고 부르는데요. 가격의 사형제는 뭐가 있냐면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런 게 있어요. 시가는 뭐냐면 아침 9시에 땡 하고 장이 열리자마자 시작된 가격. 종가는 오후 3시 반에 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고가는 오늘 하루 중에 주가가 가장 높았던 최고의 순간. 저가는 반대로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바닥을 찍었던 최악의 순간. 이 4가지 숫자를 합쳐서 그림으로 그린 걸 캔들이라고 말해요. 캔들. 고가, 저가, 시가, 종가 이렇게 있죠. 이 주식 차트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보일 거거든요. 캔들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하루 단위로 보면 뭐 일봉, 뭐 주 단위로 보면 주봉 뭐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런 그림을 차트라고 말하고 이 차트를 보면 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그 투자 현황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니어서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말하는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은 이게 아니거든요. 퍼, PBR, ROE는 과거 이 회사의 성적을 보고 다음을 유추하는 거고 차트는 사람들의 매수, 매도 심리를 보고 다음을 유추하는 겁니다. 이 지표들만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과거와 현재를 보고 유추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회사들의 전망을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즉 미래를 보는 방법들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뉴스인데 이 뉴스 말고도 전문가들이 시장을 예측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어요. 이 회사는 내년에 이만큼 성장할 거다 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죠. 이 리포트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은 산업 트렌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거죠.
요즘 전 세계가 AI에 미쳐있네? 그럼 반도체 회사는 무조건 잘 나가겠군. 이러면서 산업 전체 유행을 보는 거죠. 그 다음은 거시경제 상황, 환율이나 금리를 보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죠. 이 밖에도 공포 탐욕 지수, 빅스 지수 등등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식 고수신가요? 지금 봐야 하는 게 너무 많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내가 주식 초보다? 그러면 시세 차익으로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만 원 투자해서 1만 원 벌었어.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10만 원 투자해서 시세 차익 재미 보고 싶으실 분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1억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1억이 뭐야? 한 100만 원 투자할 때도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들 많을걸요? 내가 투자한 돈이 많아질 때 불안감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지금 시세 차익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고수들은요, 본인의 투자 심리를 아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한 곳에 10억 넣는다고 생각하면 넣고 나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나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아니 있다고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상 안 봐요. 저 같은 학고 유튜브 채널 왜 봐, 그런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시세 차익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당을 받는 방법이에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한테 우리랑 동업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보너스를 줘요. 주식을 안 팔아도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궁금하지 않나요? 주식을 샀는데 도대체 왜 회사가 내 통장에 돈을 꽂아줄까요? 회사가 배당을 준다는 건 직원들 월급 다 주고 공장 돌릴 거 다 돌리고도 진짜 현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즉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아주 튼튼하니까 믿고 계속 같이 가요 라고 자신감을 뿜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오로지 성장에다가 쏟아붓는 회사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배당 줄 때가 아닙니다. 나는 공장 더 짓고 회사 가치를 10배는 더 키울 거라고요. 이런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말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꽉 잡은 대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는 굳이 돈을 다 쏟아부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배당을 주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 은행과 통신사 등등이 있고 미국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리얼티 인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고 있으면 바로 배당금으로 돈이 페이백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를 넣어야 배당으로 얼마를 버나요? 여기서 우리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은행에서 1억 넣으면 이자로 3에서 4% 주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아니, 좀 너무 많이 잡았나? 적은 데는 1에서 2% 줄 겁니다. 어쨌든 주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 가격 대비 1년에 몇 퍼센트를 보너스로 주느냐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어치 배당주를 샀는데 이 회사가 5% 배당을 준다고 쳐봅시다. 그럼 1년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로 치면 약 41만 원 정도죠. 여기서 돈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와, 그냥 돈만 넣어놓고 있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온다고? 미쳤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돈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불나방 같은 분들 있죠? 분명 이러실 겁니다. 에이, 1억 넣었는데 월 40?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어제 코스피가 5% 올랐는데? 사고 팔면 하루 만에 500만 원 버는 건데? 저는 이게 도박꾼 마인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중에 1억 넣고, 아니 1000만 원 주식에 넣고 내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 그냥 증발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웬만한 초보들은 없다고요. 근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항상 손해를 가지고 옵니다. 돈과 투자는 심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1억, 10억, 심지어 100억을 넣어도 마음이 편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뭘 제시한 거죠? 배당 투자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물가가 매년 상승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물가는 매년 상승해요. 왜냐? 정부가 매년 2%로 물가가 오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물론 방향을 잘못 잡아서 10%씩 오를 때가 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현금 빼고 모든 자산은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발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아니, 망하는 회사 없나요? 모든 주식이 다 오른다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아무리 코카콜라라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하겠어요? 동업 사장님이 갑자기 장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 1억, 10억이 걸린 문제인데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방안은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그럼 또 지수 투자가 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바구니 투자입니다. 아까 제가 치킨집 동업 얘기했죠. 개별 종목 투자는 그 동네 치킨집 사장님 한 명만 믿고 내 돈을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개별 종목 투자라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아프거나 닭값이 폭등하거나 옆에 더 맛있는 가게가 생기면 내 돈은 공중분해 되는 거죠. 하지만 지수 투자는 다릅니다. 나는 치킨집 하나는 못 믿겠고 대한민국에서 장사 제일 잘하는 200개 식당을 통째로 묶어서 투자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지수 투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수 투자를 위해서 묶어놓은 상품을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무적이냐고요? 만약 1등 하던 치킨집이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 있던 피자집이 1등으로 올라오고 내 바구니, 내 지수는 알아서 망한 집은 버리고 잘 나가는 집을 채워 넣거든요. 즉 개별 기업은 망해도 시장 전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원리에 투자하는 겁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시장 전체가 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미국이 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 미국이 망하고 시장 전체가 망하면 뭘 해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물가는 오르고 시장 전체의 가치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이것도 너무 외울 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초보라면 배당을 주는 지수에 장기 투자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10년을 보고 가는 건데 요즘 코스피 어때요? 미쳤죠? 코스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다른 개별주 종목들에서 단기간에 40%씩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배당을 빼서 거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미치도록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시도하다가 포기해요. 근데 장기 투자는 빠르게 돈을 벌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보다 빠르게 버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아, 오늘 진짜 이거 한 300만 원은 내야 배울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장기 투자로 보다 돈을 빠르게 버는 방법. 첫 번째, 적립식 투자. 두 번째, 배당 재투자. 세 번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종목 포트폴리오 투자. 네 번째, 리밸런싱. 다섯 번째, 경제적 안정 뒤에 자유로 향하자. 아유, 복잡해 하시나요? 시세 차익으로 돈 버는 방법보다 왜 훨씬 쉽다고 말하는 거냐면 뭘 분석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개념만 알고 기계적으로 행동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뒷내용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첫 번째, 적립식 투자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초보 때는 배당 투자와 지수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뭘 살지 종목 추천은 하면 제 채널하고 영상이 위험합니다. 날아갈 수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이거 위험하죠,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당 투자이면서 지수 투자인 거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 따로 해보세요. 하셨죠? 이거 그냥 구글이나 아니면 뭐 재미나 이런 데 그냥 입력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자, 먼저 적립식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냐면 매주 혹은 매달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금액만큼 사는 거예요. 주가가 높을 때는 비싸니까 어때요? 주식의 수량을 조금만 사게 되죠.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근데 원래 삼성전자가 20만 원이었어. 그럼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살 수 있어요. 근데 주가가 높아졌어. 갑자기 삼성전자가 40만 원이 됐어. 그럼 100만 원 가지고 몇 개 살 수 있어요? 2개밖에 못 사죠. 비싸면 조금만 사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40만 원 가다가 갑자기 5만 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100만 원 투자하려고 하면 20개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가가 낮을 땐 싸니까 주식의 수량을 많이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쌀 때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겠죠. 주가가 떨어지면 세일 기간, 주가가 오르면 나는 이전에 내가 사놨으니까 내 주식창이 온통 플러스 버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됩니다. 또 결국에는 주식의 개수가 점차 많아지다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말고 주식의 개수 자체를 내가 많이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배당 재투자. 1억 넣으면 한 달에 40만 원의 배당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재투자하는 거예요. 자, 물론 종목마다 배당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이 아닌 종목들도 있고 맞는 종목들도 있고 뭐 더 낮은 애들도 있고 더 높은 애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5%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러면 내가 매수한 주식의 개수가 더 많아지죠. 배당 받은 40만 원을 또 넣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이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 월급을 넘어서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세 번째, 상관계수 마이너스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뭐냐면 두 자산이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 가깝다면 A가 오를 때 B도 같이 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 업체거든요. 좋을 때는 같이 좋고 안 좋을 때는 같이 안 좋죠. 이렇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종목들만 내 계좌에 채우면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면 A가 떨어질 때 B는 오히려 올라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과 달러, 주식과 채권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얘네가 서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 투자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채권, 금 이런 애들도 ETF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담고 몇몇 종목은 배당을 주는 종목으로 적립식으로 사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할 때 비율을 6대4, 7대3 이렇게 정하거든요.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번째, 리밸런싱 투자. 방금 우리가 상관계수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하고 채권을 이제 각각 ETF로 5대5로 가졌어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만 원은 주식에 들어가 있고 50만 원은 채권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주식값이 막 올랐어요. 그럼 반대로 채권값은 막 떨어지겠죠?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 주식의 일부를 팔고 채권을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간 자산을 비싸게 팔고 내려간 또 다른 자산을 싸게, 또 오타났네요. 싸게 사는 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 철학이에요. 경제적 안정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로 바로 점프하려고 합니다. 주식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어가지고 일명 파이어라고 하죠. 많은 투자 초보들이 이걸 꿈꿔요. 결과는 어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 80%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 지수 투자, 적립식 투자, 배당 재투자, 리밸런싱 이건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분 계좌에 단단한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배당이 내 월급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혹은 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일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게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때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1억 원 단타 수익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이때 불어나는 자산들은 어때요? 없어도 되는 돈이 되거든요. 이 돈으로 바로 시세 차익을 위한 확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는데 시세 차익을 보는 투자를 한다는 건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근데 경제적 안정이 생겼네요. 내가 만약에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배당금으로 매달 200만 원이 그냥 나와. 근데 배당 재투자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생활비가 200만 원이 필요하는데 배당이 400만 원, 200만 원의 여유가 생기죠. 이 돈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단타 매매를 이제 아주 화끈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잃어도 되는 돈이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정도는 잃어도 괜찮아 라고 베팅할 수 있게 되면 어때요? 돈을 벌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내용 이해가 좀 되시나요? 순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세 차익으로 돈 벌 수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불장일 경우에는 돈 벌 수 있습니다. 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갑자기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생겨요. 근데 이렇게 주식이 핫한 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길어야 2년 봅니다. 불장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어요. 다 불나방됩니다.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10년 전 제 얘기예요.
제 친구 중에 트레이딩으로 하루 4천만 원씩 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사는 걸 옆에서 봤는데 아니 잠을 못 자 애가. 그 친구 결국 빚 2억인가 생겼어요. 한강 갈 뻔했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은 진짜 위험한 거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돈을 잃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수 투자와 배당 투자, 장기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요. 맨 처음 배당 투자, 배당 ETF에 딱 투자했을 때 100원 이렇게 나와요. 진짜 투자하자마자 돈이 바로 페이백 되네?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100원? 귀엽네 이 정도 느낌이죠. 그쵸? 근데 이게 점점 불더니 지금 한 4만 원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건 매주 일정한 소액으로 적리식 투자를 한 것뿐이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에게 4만 원? 이렇게 느끼실 텐데 100원 벌리는 걸 보다가 4만 원 벌리는 걸 보니까 그것도 이게 뭐 100원 벌리는 건 뭐 10년 전 얘기고 4만 원 벌리는 건 뭐 10년 후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1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100원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4만 원 이거 보니까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와,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길은 금방 달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경제적 안정이 달성되는 동안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잃어도 되는 돈이 생기는 순간 확률 게임에 베팅할 겁니다. 이 영상은요, 제 투자 기록이자 과거의 저 같은 사람, 투자는 하고 싶은데 무서운 사람, 경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용어가 너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말 왕초보도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게 돈을 진짜로 벌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장기 투자는요,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지금 영상 끄면 당장 증권사 앱 켜서 미국 지수를 추정하면서 배당을 주는 종목 하나만 사보세요. 당장 다음 달부터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왜 바로 투자하라고 하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억만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빨리 벌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1억을 모을 동안 계속 투자했던 사람한테만 맞는 말입니다.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절약과 저축만으로 1억 모으면 그 다음 2억 모을 때도 비슷해요. 똑같이 힘듭니다. 심지어 저축과 절약만으로 2억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물가는 더 올라가 있어요. 투자 경험을 쌓아가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는 안 하고 공부부터 하고 주식을 하려고 해요. 또는 공부가 전혀 안 됐는데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이 주식 나 샀는데 10% 이익 봤어. 너도 빨리 사. 이래서 불나방처럼 들어가거나. 이거 될까요? 내 돈이 안 들어가는 순간 주식 공부는 전부 헛것입니다. 그냥 망상이에요. 또는 내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그냥 들어가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순간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부터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초보한테 돈 넣고 투자 공부하라고 하면 이거 일을 소리거든요. 아니 일이라는 말 듣고 투자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초보자도 잃지 않는 투자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에 참여하면서 배당 받아가면서 리밸런싱 하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화하고 그러면서 경제와 주식 공부도 틈틈이 하고 경제적 안정을 만들고 나면 시세 차익으로 벌 수 있는 방법까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하게도 댓글에서 와 투자 경험 1년 차인데 진짜 천재다 라고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제 삶에서 귀인을 만났고 그 귀인께서 제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 귀인을 제가 한 24년 11월쯤에 만났거든요. 그 귀인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하실 분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셔서 귀찮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께 배운 이 원칙을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투자하는 방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주식 왕초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후에는 단타 매매로 돈 버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텐데 그 내용을 따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시는 게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제적 안정을 어떻게 달성하라고요? 설마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오늘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진짜 돌려보세요, 여러 번. 근데 돌려보면서도 막연하게만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왜냐? 시장에 참여를 안 하면 경제 상황에 관심이 없게 돼요.
혹은 뭘 내가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식이 오르면 왜 요즘 내 주식이 올랐을까? 어떤 회사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뉴스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버블, 거품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내가 알려면 지금 뭐 그냥 제 말만 듣고 여러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초보들 말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 말고. 초보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아무리 뭐 투자로 뭐 몇십억을 버신 분한테 설명을 들어도 내가 직접 매수해가지고 종목을 사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질 않으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 번 돌려보라고 했지만 그래도 정리를 좀 해보면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 투자, 즉 배당 ETF를 적립식으로 사서 월 배당 현금 흐름을 먼저 만들자.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을 눌러놓지 않으시면요, 다음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 기대가 되신다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돈 많이 버세요.